이제 9월 26일 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9월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오늘도 상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추가로 더 하락을 했고 매수는 거의 안 보였어요. 종목별로 투매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변동성 상당히 심한 되게 약세의 날이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 번씩 훑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개인 수급 위주로 올해 한국 시장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발휘했었는데, 자, 850 기준선 끊어온 데서 더 떨어진 상태 지금 830까지 빠졌는데요. 자, 이 정도 같으면은 올해 그 3월달 우리 4월달 조정을 그때 CFD 관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인이 힘을 넣으면서 그때 2차전지 힘을 줬던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미 7월달은 아예 끝났고 4월달 개인들이 처음에 이제 힘을 좀 주었던 그때까지 이미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 기준으로도 보고 개인 수급적으로도 9월달에 대주조건 팔고 미국이나 중국 매크로 좀 약하면서 지금 9월달 마지막에 연휴 앞두고 계속 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 추세다 아니면 전반적인 이슈다 이런 것보다도 수급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 오늘은 매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추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 매매를 조금 드리긴 했는데 오늘 급락을 했던 개인 투매들도 많이 나왔어요. 알테오젠 같은 케이스도 수급 투매가 좀 나왔었고요. 오늘 제가 저가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1차적으로. 자, 유준로봇도 어제 제가 장 마감하고 그 공시가 나서 이렇게 게시판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20% 빠졌어요. 그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사실 코스닥 한 1000억 팔았지만 코스피는 큰 흐름 별로 없었고, 오히려 코스피 선물 쪽에 한 16,000계약 팔면서 오늘 환율도 좀 많이 뛰었어요. 환율은 지금 1348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월 달에 첫 번째 큰 위기가 왔던 조정받았던 SVB 사태, 글로벌적으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래 급을 줬던 2월 달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는 이미 4월 달로 돌아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내내 올랐던 그 지수, 그 8월달, 9월달 두 달간의 조정으로 매크로 등은 이미 지금 2월달로 다시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되게 많이 빠져 있고 저는 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이 추석 이틀 전에 개인들이 안 그래도 현금 필요한데 파는 거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슈 나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힘을 전혀 안 주고, 저 미국과 중국에 나오는 매크로도 영 힘이 없어요. 금리를 보든 뭐 환율을 보든 여러 가지 미중 관계 뉴스를 보든 아직 힘을 줄 만한 건 아니고, 다 보셨다시피 나스닥도 반등을 주지만 아직 약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오늘 투매나 전반 장세 아주 약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탁금도 사실 두산 로보틱스 때 오늘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48조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오히려 빠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랑 예탁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 거 다 빠지고 반 이상 빠지고 4월 수준으로 회귀한 그런 종다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파는 것보다는 관망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대처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변동성 진짜 심했잖아요. 그런 것은 추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무시를 하고 지켜봤다 보시면 됩니다. 자, 로보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변동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자, 레인보우는 오늘 별 변동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였고, 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두산 로보틱스 환불금 때문에 좀 기대를 했죠. 아침에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들어왔었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렌시스라는 거 아직 갭 상승하면 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살짝 들어올 때 때리고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고, 그다음 공모주 관련 분위기 말씀드리면서 인스웨이브 이것도 사실 아침에 괜찮았거든요. 10% 13% 떠 있는데 장이 이렇고 매수가 전혀 없다 보니까 단기로 파는 물량 때문에 추세는 유지했지만 많이 밀렸습니다. 내일 보면 또 밀리아 세제라고 또 신규로 상장이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두산 노보에 영향을 줄지 흐름을 좀 연장이 될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거는 뭐 환불이 관련은 장 때문에 영향을 못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개인들 투매가 워낙 많이 났어요. 장중에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유진로봇이 오늘 20% 빠졌는데, 자, 오늘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막판까지 개인을 때리게 하고 오늘 사실 경고가 풀렸던 날이거든요. 근데 장마감하고
유진 로봇이 그때 LG랑 관련해서 이제 로봇 사업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청소 로봇 만드는 게 있었어요. 공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지금 이제 4천억, 5천억짜리고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나오는데 로봇 청소기가 사실 중국 저가가 되게 많잖아요. 성장성이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는 분야인데 그걸 접는 거예요. 영업 정지하고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공장 팩토리 관련 로봇 자율화 쪽으로 많이 역량을 집중한다 해서 제가 봤을 땐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고 괜찮은 부분인데 오늘 매수를 전혀 안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봤던 8월달, 9월달에 들어왔던 흐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도 마찬가지, 빠질 때도 마찬가지 큰 흐름이 없어요. 그냥 개인만 샀다 팔았다 투매했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슈 내는 타이밍이나 이 수급의 흐름도 그렇고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변동성이 많이 심하고 오늘 27일선 깨진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냥 홀딩하면서 매질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게 좀 많아서 제가 매도를 드리지 않고요. 있는 포트 내에서 유지만 했습니다. 자, 로봇은 일단은 변동성이 많이 심하고 개인 흐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며칠 좀 더 보는 걸로 할게요. 아직까지 상장될 때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던지는 어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죠. 어제 또 외국인이 그렇게 막 때리다가 오늘은 또 소폭 저가 매수를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기준은 또 박스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던지가 안 빠지고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얘들 때문에 지수가 덜 떨어진 거예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자, 90일선 기후 받치면서 끝났고 외국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HN 뭐 같은 흐름이긴 한데 에코프로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인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박스권 하단 정도 2차 던지 유지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반도체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사실 하이닉스도 우리가 살려는 가격대 살짝 걸치긴 했는데 또 담그지는 않았어요. 또 위에 또 붙어가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 그 선물이 워낙 오늘 코스피 많이 때렸기 때문에 많이 약세를 벌였거든요. 일단 하지만 이 저번에 저점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스닥이 빅테크나 이쪽이 사실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반도체는 힘이 없이 당분간 좀 등락이 있는 그런 행보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AI 성장 스토리를 해서 계속 나스닥이 키운다 그랬는데 어제는 아마존에서요. 지금 그 AWS라고 있죠. 그 네트워크 서버 쪽인데 클라우드하고 얘들 쪽에 AI 성장 투자를 한 4조 원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걸 한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만들어가는 이제 중장기 재료는 나왔었어요. 하지만 단기로는 영향이 없었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그냥 살짝 등락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워낙 종목들 투매가 많고 변동이 많이 심했다 보니까 매매를 살짝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유한양행 그때 73,000원, 72,000원, 4,000원 산 게 그 81,2,000원 판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뭐 중기로 본다 이렇게 하다가 워낙 재미가 없고 장이 빠질 때 잘 버티긴 했습니다. 괜찮았는데 요때 팔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샀는 가격만큼요. 오늘 좀 팔았어요. 팔아서 제가 계속 관종으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이게 재료가 사실 오늘 나온 게 없어요. 그냥 100% 수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이렇게 모으다가도 뭐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때렸잖아요. 뭐 그것도 사실 이게 기술 수출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래에 나온 재료는 아니고 꾸준히 잘 모으고 수급별로 잘 하다가 오늘 갑자기 때렸어. 갑자기 때렸는데 물론 이게 요때도 일부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하지만 샀는 거나 중장기 보는 것들에 비해서 매물이 적은 게 아니고 신고가가 되게 좋아 있는데 또 그거를 또 개인의 어떤 통수를 때린 거죠. 이런 변동성이 지금 너무 심하긴 해요. 그리고 예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제가 말하면 이제 보통 양아치 무빙이 나는데 그런 흐름들이 사실 되게 자주 나오긴 합니다. 꽤 커요. 시총이 3조 2천억짜리입니다. 시총 4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크게 사고 크게 캡을 가져가면서도 변동을 엄청 크게 주는 거죠. 누가 봐도 장대음봉 때리면서 거래를 실어버리니까 겁을 나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재료가 아니라 지금 나왔던 그런 재료가 살아있고 악재 나온 게 아니에요. 수급적으로 100% 해석을 해서 6만 5천 원대 조금 저번에 유한양이 팔았는 오늘 좀 팔아드린 거 있어요. 그거 일부만 좀 매수를 해드리고 오늘 수급을 계속 보니까 6만 1천 원, 2천 원대 빠진 이후에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6만 5천 원 사고 6만 1천 원대에서는 제가 떨어지면 한 번 더 추매를 해드릴 거예요. 1차 매수 정도는. 그렇게 수급 바이오 종목 개별주 체크했다, 대응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사실 나오면 안 돼요. 너무 이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케이스에 아주 그냥 괜찮게 보던 관종 중에서 너무 크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그냥 관망하다가 요거는 제가 조금 대응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로 섹터 보는 코스피의 자동차, 코스닥의 엔터는 그냥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보합 정도 등락입니다. 유지했고요. 자, 그리고서 이건 하나 말씀드릴 게 보면 좀 다 안 좋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긴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중국이 아시안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뉴스를 되게 많이 때려요. 뭐 얼마나 들어온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개인분들이 또 잘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 내에서는 약세입니다. 면세점, 호텔, 카지노, 항공, 화장품 그 예전에 이제 중국 관련 올라갔던 일반적인 것들이었고 사실 많이 약했잖아요. 별로 안 내렸고 했던 종목들인데 추가로 더 빠져요. 이런 것들은 아마 언론에서 뜨던다 하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갖고 있는 것들 변동이 심한 게 몇 개 있었고 시장 자체가 사실 추세를 보기 힘들 정도로 개인 수급 영향 투매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관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오늘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또 변동성을 특징 있게 보여준 날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너무 시세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보다 변동성 살짝 무시하고 추세를 찾을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내일이면 사실 9월 끝나고 우리가 4일 연휴거든요. 그때 다른 나라 연휴 그 시장 열릴 때 우리나라가 지금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를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연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수나 시황 기준으로 하단 밴드 이하에 있다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파는 거는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싶고요. 갖고 있는 섹터나 종목 내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수급 이상하지 않으면 좀 관망을 하고 오늘같이 좀 변동성 심한 거 알테오전 같은 거는 1차로 조금 샀다 그렇게 대응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장이 좀 많이 힘들긴 한데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